네, 윤석열 이거 PPT 좀 띄워주세요. 기획조정관님, 예, 이게 경찰 국수본에서 그러니까 6월 5일 날 중앙지검에 의견 협의 요청을 했고 예.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송치를 하는 거잖아요. 송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치 예. 원래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6월 5일 날 송치하겠다고 이게 지금 저거 보세요. 유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 없습니다. 허위 사실이잖아요. 김건희가 실형 선고 받았어요. 주가 조작 공동 정범으로.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저걸 검사가 6월 5일 날 경찰이 송치하겠다고 했더니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혐의 없다고 한 달 만에 이제 회신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거 다시 추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검찰에서 보내온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네. 있습니다. 대신 얽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사유를 보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찰이 김건희 실형까지 선고된 마당에 이걸 지금 무혐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힘이 이 사건으로 윤석열이 유죄가 나면은 국민의힘이 397억인가요? 토해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봐주기가 아닌가. 국민의힘과 이 검찰이 지금 같이 함께 이 수사를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에서 어쨌든 검찰 의견에 구애 없이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저는 송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이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기자간담회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까 지금 최영중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경찰은 이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 지금 명백히 잘못한 아까 최영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신도 그냥 무자비하게 기각을 하고 구속영장도 반려를 하고 왜냐면 구속영장은 그냥 전 서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피해자 진술이 있는 거거든요. 13살짜리 의제 강간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있을 겁니다. 피해자 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은 구속해놓고 송치하는 단계에서 더 보완하라고 더 붙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도 반려해놓고 영장도 기각해놓고는 본인들이 잘못했는 것을 지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언론에 제목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적법하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차장검사가 막 기자들한테 그럼 기자들은 받아쓰기 하잖아요. 이 검언유착 이것이 경언유착은 왜 없는지 아세요? 검사들이 경찰을 수사해요. 피해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경언유착은 없는 겁니다. 검언유착은 왜 있을까요? 검사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안 해요. 기소도 안 하고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이 구조가 7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1분 더. 네, 1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했다는 거 아니고 경찰만 수사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검찰만 수사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기소 분리,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왜곡한단 말이죠. 왜곡, 조작.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검언유착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말 최영중 사건, 13살짜리 아동 성착취, 이것이 여죄가 막 엄청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슨 이유로 저는 오늘 이 검찰 출신 변호사 지금 당협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이것이 막아졌는지 수사가 막혔는지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수사합니까? 만일 그렇게 수사를 막았다면 수사를 할 데가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 구조, 검언유착, 그다음에 이 정치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를 왜곡하는 이 구조를 없애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소리 의원님. 박지원 대표님 손소리 의원님 하시고 박지원 의원님 하십시오. 네, 손소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차장검사님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건 좀 충격적입니다. 차장검사님이 N번방도 담당하셨다고 하시고 박사방도 하셨다고 해서 나름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저희가 백브리핑 할 때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좀 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피해자가 그런 회유에 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했다. 이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그냥 똑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이 부분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면담 때도 제기를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제 대화를 했던 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전 좀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법무부 장관님, 지금 이제 검찰개혁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전에 법무부 수장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 앞으로 경찰에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괴담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긴급 체포는 요건이 좀 엄격하지 않습니까? 네네. 긴급 체포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지금도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이후에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발부받지 않으면은 즉시 석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의 지금 법 체제가 그렇게 경찰이 아무나 체포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작동 방식이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 개정한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한동훈 의원의 이런 괴담 퍼뜨리기, 가짜 뉴스 이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검찰 개혁의 이 과정에서 이런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는 건 저는 대단히 좀 잘못된 행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12시간 내에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수사 준칙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사 준칙도 개정이 되는 거에 맞춰서 법무부에서 바꾸거나 조정을 하거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승인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통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서 이제 통보의 방식이나 통보 후에 검사가 즉시 긴급 체포를 요건이나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사후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불법적이었다고 하면 거기서 이미 제동이 걸릴 겁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승인해서 통보로 바뀐다고 해도 영장을 이제 사후에 하는 것이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통제가 있는 건데 한동훈 의원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 시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그 발언한 김에 위원장님께도 의사진행 발언 겸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우리가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거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호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법사위 차원에서도 조금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언 기회가 있는 김에 자료 요구를 저희가 하는 게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 노동법원 설립 관련해서 국정과제에 있는데 저희가 법무부랑 대법원에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둘 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답변이 저희가 받았어요. 이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국정과제가 어느 곳에서도 지금 소관이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받아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좀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이제 여러 가지 안이거든요. 안에는 안 제200조 3의 2항에 경찰이 긴급 체포하면 즉시 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198조 2의 2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아하고 체포된 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검사는 안 제198조 2의 2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검사의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경이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제200조의 4의 6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준칙에 따라 정해질 사항이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법안에.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영장 없이 무제한 체포,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이고, 긴급 체포가 됐나, 이거는 특별한 긴급 체포의 사안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해당할 만한 내용, 그리고 3년 이상의 징역, 뭐 이런 내용에 한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문제시 된다라고 할 때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엉뚱한 소리를 해댄 것은 헛소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그 검사로 있으면서 그런 행위를 해왔던 그것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마치 향후에 그럴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어떤 특별한 책임을 물을 방침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예. 예, 오늘 뭐 제도 개선도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간단히 그 오늘 청주지검 김지혜 차장검사 또 살펴보니까 김진모 그 당협위원장이랑 남부지검에서 최소 1년이나 2년을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왜 이렇게 검찰이 무리한 영장 기각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뭔가 의혹이 근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요 사람은 좀 그 직무 요 관련돼서는 배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청을 드리겠고요. 남부지검에서 같이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차장 2년, 검사가. 거의 이렇게 경력 보니까 2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부지검이 큰 지검이 아니라서 아마 7, 80명 정도 있을 텐데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이 수사를 이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오늘 그 김용민 의원님 그 질의에도 나왔지만 각 범죄별로 수사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의원님께 또 여쭤보니까 그 범죄 유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제 그 확인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유형화시키면, 근데 수사의 품질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자기가 그 체크를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을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네. 그거 한번 말씀을 예, 드리고요.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과정에 있던 증거가 인멸되거나 은닉돼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후적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경찰이 아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 획득한 모든 증거라든가 양형 자료까지 경찰에서 혹은 중수청에서 마련한 데이터 센터 같은 데다가 다 전자화시켜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압수수색 나갈 때 검찰은 바디캠을 갖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을 다 찍는데, 경찰도 압수수색 과정 혹은 현장에 나갈 때는 바디캠을 설치를 해서 그 과정을 다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한 데이터 센터에 보관될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사후적으로 사건 관계인이라든가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포함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평정,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 부실하게 하는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평정에 참고하라는 의견을 주면 그것도 혹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형사소송법 상에 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더욱 그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근거를 만들어 주실 때 이 검사가 그러니까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그 제대로 기소를 안 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것도 그 국민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해서 오늘 한번 설득의 과정 아니면 더 논의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의를 잘 해주시면 자면평가든 상호평가든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거기 아까 말한 검사의 어떤 인사평정과 관련된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징계 요구도 계속 저희는 유지하는 게 징계 어떻겠느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교체 요구도 할 수. 아예 관서를 변경 네, 관서를 정할 변경하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국수본 사건들은 지역 유착 경찰관들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관서를 변경할 때 아예 중수청으로 바꾸어서, 중수청은 전국 단위로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또 중수청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분들도 와서 수사를 하니까 중수청이 완전히 1분 새로운 더 드리십시오. 네.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수사 기관 교체할 때 아예 중수청으로. 그것은 이제 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죄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범죄, 그러니까 중요 범죄가 아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중수청 수사 범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타 조항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네. 저희 형사소송법에 한번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역시 외부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대상 범죄, 그다음에 스토킹이라든가 가정폭력 혹은 집단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다단계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거기서 좀 더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수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리고 그 구성 방식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법상의 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수사가 범죄별로 체크리스트를 거쳐서 또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증거자료, 양형자료, 간접 사실에 대한 것까지 다 데이터에 전자화시켜서 보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이든 혹은 사건 관계인에서 이의가 있을 때 다 검토를 하면 경찰도 좀 더 열심히, 그다음에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이 영장에 대해서 기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검찰의 의견을 많이 신중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